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저는 분명 전자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삶에도 변화는 찾아왔죠. 제 이름은 김민정. 올해 58살이고 큰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6해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저는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민정 씨, 이번 주말도 근무해요? 동료 직원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마트는 평일과 주말 근무가 불규칙하게 바뀌곤 했죠.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쉬는 날도 일정치 않아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도 어려웠고 취미 생활을 즐기기는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오면 언제나 적막함이 저를 반겼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혼자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쉬는 날에는 집 청소와 빨래, 장보기 같은 집안일로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아파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작은 하늘 조각이 왠지 모르게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언젠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이 제 운명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활력,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취미 추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새로운 사람 만나기. 여러 키워드를 입력하며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중장년 산악회 관련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주말마다 가까운 산을 오르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회비도 적당했고 산행 난이도도 초보자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친구 박은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희야, 혹시 산악회 같은 거 다녀본 적 있니? 몇 분 후 은희의 답장이 왔습니다. 응, 몇 번 갔었어. 왜? 요즘 너무 무료해서 뭔가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거든. 산악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데가 있어? 인터넷에서 행복한 산행이라는 곳을 봤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묻지마 관광의 실체, 산악회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 호기심에 클릭해보니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산악회를 빙자한 미팅 장소라느니 중년들의 불륜 장소라느니 하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곳일까요? 저는 단지 새로운 취미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은희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희야, 산악회 가보니까 어땠어? 인터넷에서는 별별 이야기가 다 있더라. 그리고 은희의 경험담을 기다렸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변화인지 아니면 위험한 시도인지 친구의 조언이 절실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은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트 근처 작은 분식집이었죠. 은희는 저보다 2살 어린 친구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모두 독립해서 저와 비슷하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만큼 서로의 삶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산악회에 대해 물어본 거야? 은희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으며 물었습니다. 응, 요즘 너무 무료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거든. 그런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산악회에 대한 별별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 무슨 모텔에 간다느니, 남녀 간의 스킨십이 많다느니. 은희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곳도 있긴 하지. 특히 짝짓기 목적으로 만든 소규모 산악회는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해.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산악회는 그렇지 않아. 특히 큰 규모의 공식 산악회는 오히려 정말 건전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정말? 그럼 넌 어떤 산악회에 갔었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나는 건강한 산길이라는 곳에 몇 번 갔었어. 남편이 발목을 다쳐서 등산을 못 가게 되자 혼자 심심해서 찾아봤거든. 처음에는 나도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좀 두려웠지만 막상 가보니 내 걱정이 기우였더라고. 은희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참여했을 때는 긴장했지만 대부분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진짜 등산을 즐기기 위해 모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물론 간혹 남녀 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건 소수였고 대부분은 순수하게 등산과 건강을 위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지품 뽑기라는 게 있다며? 그게 좀 미팅 같은 느낌이어서 걱정돼. 제 질문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소지품 뽑기는 일종의 짝을 정하는 방식이야. 하지만 그게 억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산행할 때 대화 상대를 랜덤으로 정하는 거지. 서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 원하지 않으면 참여 안 해도 되고. 조금씩 안심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과장된 이야기들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근데 가끔 외부에서 여성을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은희는 이번엔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어. 특히 남성 회원이 많은 일부 산악회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 하지만 그건 정말 소수야. 그리고 보통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있는 모임은 분위기부터 달라서 금방 알 수 있어. 내가 말한 행복한 산행은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리뷰도 살펴보고 처음에는 평일 산악회부터 참여해봐. 평일에는 주로 진짜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만 오거든. 평일 산악회? 응. 주말 산악회는 미팅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평일 산악회는 대부분 정말 산을 좋아하거나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와. 그래서 분위기가 좀 더 조용하고 진지해. 평균 연령대도 더 높고 은희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산악회가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쁜 곳은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오랫동안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저로서는 그런 도전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아직도 망설이는구나? 은희가 제 표정을 읽고 물었습니다. 응,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계속 집과 마트만 오가며 살 수는 없잖아. 그래, 한번 도전해봐. 안 맞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 내가 함께 가줄 수도 있고. 고마워, 은희야. 하지만 이건 내가 혼자 도전해봐야 할 것 같아. 한 번만 가보고 결정할게. 토요일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첫 산행 날이었죠. 어젯밤에 준비해둔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작은 배낭에 물과 간식, 수건을 챙겼습니다. 이전에 남편과 함께 가끔 등산을 다녔기에 기본적인 준비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등산이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이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 때문인지 저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모임 장소인 북한산 입구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네요. 카페 앞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거나 조금 더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산악회 회원들로 보였습니다. 혹시 행복한 산행 회원이신가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아, 민정 씨, 반갑습니다.
저는 총무를 맡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오늘 신입 회원이 3분 오시기로 했는데 제일 먼저 오셨네요. 이정수 총무는 친절하게 회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두 5명의 남성과 7명의 여성이 이미 도착해 있었고 곧 다른 회원들도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신입 회원은 총 3명이었고 나머지 22명은 기존 회원들이었습니다. 남녀 비율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시가 되었으니 출발하기 전에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소지품 뽑기를 하겠습니다. 소지품 뽑기라는 말에 긴장했습니다. 은희가 말했던 그 순간이 온 것이죠. 이정수 총무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신입 회원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 산악회는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번 산행 때마다 소지품 뽑기를 합니다. 자신의 소지품 중 하나를 바구니에 넣고 나중에 무작위로 하나씩 뽑으면 그 소지품의 주인과 페어를 이루어 산행을 하게 됩니다.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누며 산행을 즐기는 취지입니다. 그 말에 약간 긴장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바구니에 넣었고 다른 회원들은 펜, 작은 열쇠고리, 립밤 등 다양한 소품을 넣었습니다. 모두 바구니에 소지품을 넣은 후 하나씩 차례대로 뽑았습니다. 제가 뽑은 것은 파란색 볼펜이었습니다. 이정수 총무가 소리쳤습니다. 파란색 볼펜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저입니다. 회원 중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60살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호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산행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강호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저도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분위기는 정말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라고 강요하는 느낌도 없었고 그저 산행 중에 대화할 상대를 정하는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산행이 시작되고 저는 최강호 씨와 나란히 걸으며 간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로 3년 전부터 산악회 활동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주로 등산 경험, 좋아하는 산, 일상적인 취미 등에 관한 것이었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다른 회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친절하고 자연스러웠으며 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특별히 이상한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산행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번 주는 평일에 쉬는 날이 있어서 산악회의 평일 산행에도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은희의 말처럼 평일 산행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했거든요. 이번에는 북한산보다 가벼운 코스인 안산 둘레길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주말보다는 적은 인원인 12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균 연령대가 주말보다 확실히 높았습니다. 대부분 은퇴한 것으로 보이는 60에서 70 사이의 회원들이었고 남녀 비율은 여성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민정 씨, 평일에도 오셨네요. 지난번 알게 된 회원 중 한 명인 김영숙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65살의 김영숙 씨는 농담을 잘하시는 분으로 지난 산행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났습니다. 네, 마침 오늘 쉬는 날이라서요. 평일 산행은 어떤지 궁금해서 왔어요. 평일은 좀 더 조용하고 편해요. 다들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주말처럼 빡빡하게 일정을 소화하는 것보다는 여유롭게 진행돼요. 이날은 소지품 뽑기 없이 자유롭게 짝을 지어 산행을 했습니다. 저는 김영숙 씨와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숙 씨는 퇴직 후 취미생활로 등산과 함께 수채화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영숙 씨는 산악회 활동을 얼마나 하셨어요?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저도 민정 씨처럼 걱정이 많았어요.
인터넷에서 산악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보고 망설였거든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쁜 일 같은 거. 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물론 간혹 이상한 분들이 있긴 해요. 지난해에는 한 남성분이 지나치게 친밀감을 표현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회장님이 단호하게 대처하셔서 바로 회원 자격이 박탈됐어요. 대부분의 회원들은 정말 순수하게 등산을 즐기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영숙 씨의 말을 듣고 보니 은희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일부 사람들 때문에 전체 산악회가 나쁜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요? 산행을 마치고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회장님이신 박종현 씨의 68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산행을 마쳤으니 이번 주 토요일 북한산 산행 때는 조금 더 긴 코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행 후에는 간단한 친목 시간도 마련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친목 시간이요? 궁금해서 옆에 앉은 영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 가끔 회관에서 작은 파티를 해요. 음식도 준비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 수 있는 작은 자리죠. 나이트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요일이 되었고 북한산 산행이 끝난 후 회관에서의 친목 시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영숙 씨의 말처럼 그냥 가벼운 모임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변화를 주기로 했으니 새로운 경험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번 산행에서도 소지품 뽑기가 있었고 저는 또다시 최강호 씨의 소지품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책갈피였습니다. 2번이나 같은 사람과 짝이 되다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정 씨, 또 만났네요. 운명인가 봐요. 최강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 산행 중에 강호 씨와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혼한 지 15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아들 하나는 이제 35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줄곧 혼자 살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산에 오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강호 씨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남편이 떠난 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혼자만의 생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민정 씨는 어떻게 산악회에 오게 되셨어요? 강호 씨가 물었습니다. 일상이 너무 단조로워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었어요. 계산원 일과 집만 오가는 생활이 너무 지루했거든요. 그렇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참 대단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그걸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강호 씨의 말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한 일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모두 함께 회관으로 이동했습니다. 회관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큰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무대와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간단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즐기세요. 노래방 기계가 켜지고 회원들 중 몇 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활기차고 즐거웠지만 은희가 말한 것처럼 억지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각자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강호 씨가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미있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라서 좋네요. 처음에는 좀 걱정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악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에는 문제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 산악회는 정말 건전하고 즐거운 취미 모임이에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강호 씨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학을 좋아해서 퇴직 후에도 꾸준히 책을 읽고 있었고 가끔은 직접 시를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국어교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작은 시집을 내보고 싶어요. 큰 기대 없이 그냥 제 인생의 흔적을 남기는 의미로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늘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했기에 제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강호 씨와의 대화는 저도 뭔가 제 자신만의 꿈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침묵 시간이 끝나갈 무렵 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평일 산행에도 오실 계획인가요? 아마도요. 근무 일정이 맞으면 참여할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산행 후에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오늘 대화가 참 즐거웠거든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요? 아니면 그냥 친구로서의 제안일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시간이 괜찮으면 함께해요. 강호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묻지마 관광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인연도 만났습니다. 수요일 오전 다행히 근무 일정이 맞아 평일 산행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인왕산 코스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강호 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이미 와서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정 씨.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네, 맑아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이날은 총 8명이 참여했는데 자연스럽게 강호 씨와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보다 조금 뒤처져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강호 씨는 자신의 교직 생활과 학생들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한 명 한 명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의 말에는 학생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부터 결혼 생활, 그리고 그가 갑자기 떠난 후의 힘든 시간들까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열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왕산 중턱에 있는 작은 쉼터에 도착했을 때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조금 더 올라가기로 했지만 강호 씨와 저는 이곳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서울 도심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네요. 강호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글쎄요.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민정 씨와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의 말에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남편 이후로 다른 남성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는데 강호 씨와는 왠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경치를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정 씨, 강호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꼭 산악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로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강호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강호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산 후 약속대로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저녁이 되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정 씨. 저도요, 강호 씨. 헤어지기 전 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삼청동 근처 산책이라도 할까요? 거기 맛있는 카페도 있고 갤러리도 많아서. 네, 좋아요. 토요일 오후는 어떨까요? 완벽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하철역에서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 없이 누군가와 데이트 같은 약속을 잡았다는 사실을요.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저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괜찮은 시간이 온 것일까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 같은 약속이라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가볍게 화장을 하며 스스로에게 웃어보았습니다. 괜찮아, 민정아.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 돼.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삼청동 입구에서 강호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우연히도 제 원피스와 색상이 비슷했습니다. 와, 우리 옷 색상이 비슷하네요. 강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우연이에요. 삼청동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갤러리와 작은 상점들을 구경했습니다. 강호 씨는 미술에 대한 지식이 꽤 있어서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에 대해 재미있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어떤 그림을 좋아하세요? 사실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밝고 따뜻한 색감의 그림이 좋아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그림이요. 아,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좋아하시는군요. 모네나 르누아르 같은. 정확히 그 화가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해바라기가 그려진 그림은 좋아해요. 반 고흐의 해바라기 시리즈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호 씨가 추천한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카페는 아늑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녹차 롤케이크가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강호 씨의 추천으로 녹차 롤케이크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첫 입에 정말 맛있다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곳을 아세요? 가끔 혼자 책을 읽으러 다니다가 발견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자주 오곤 합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 좋아하는 음식, 여행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강호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민정 씨, 제가 너무 말이 많나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평소에는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저도 그래요. 퇴직 후에는 대화할 상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산악회도 시작했고요. 대화 중에 강호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했네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하거든요. 아, 아드님이 미국에 계시죠? 자주 연락하시나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그쪽 생활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진 못하지만 서로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정도로요. 가족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호 씨는 아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고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조금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호 씨가 제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강호 씨. 좋은 시간 보내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민정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특별한 약속은 없었지만 다음 주 수요일 산악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강호 씨와는 매주 수요일 산악회와 주말마다 한 번씩 만나 영화를 보거나 간단한 산책을 즐겼습니다. 아직 특별한 관계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편안한 친구이자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산악회 활동 대신 강호 씨가 제안한 북한산 산책로를 따라 둘이서만 걷기로 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정 씨, 요즘 어떠세요? 마트 일은 괜찮으신가요? 네, 변함없이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요즘은 퇴근 후의 시간이 기다려지네요. 그렇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기쁘네요. 산책로 끝에 있는 작은 벤치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져온 보온병에 커피를 마시며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도시의 전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정 씨, 솔직히 말하자면 강호 씨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 산악회에서 만났을 때부터 민정 씨에게 끌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의 진솔한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강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참 행복해요. 강호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산책로를 따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작은 찻집이 보여 들어가 차를 한 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정 씨, 다음 주에 북촌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려요. 제자가 참여하는 전시인데 혹시 함께 가보실래요? 네, 좋아요. 전시회 구경은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그 후에 근처 서점에도 가보고 싶은데 민정 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소설을 주로 읽어요. 특히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소설이요. 그렇군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그런 소설을 쓰는 분이 있어요. 다음에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릴게요. 차를 다 마시고 나오니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민정 씨. 저도요, 강호 씨. 항상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잠시 망설이다가 강호 씨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산책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아직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묻지마, 관광이나 산악회 불륜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과장되고 편향된 것이었는지를요.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모든 것을 한 가지 시선으로만 보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경험을 놓치게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쉽게 말하지만 진짜 진실은 직접 발을 들여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가장 조심스럽고 느린 인연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호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나이에 새롭게 발견한 행복이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